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て符合して 해방은 꿈같이 찾아왔다. と四国に対し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일왕의 항복 선언 소리가 일본인들의 통곡 소리로 번져가 있다. 한국인은 그렇게 영원하던 독립의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帝国市民の 1945년 8월 15일이었다. 1945년 9월 2일 일본 도쿄만에 일본의 항복 조인을 받아내기 위한 미군 전함 미주리호가 정박했다. 해전국 일본은 이곳에서 연합군 최고 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앞에서 공식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한다. 메가더는 38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국군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킨다는 일반 명령 1호를 발표했다. 일본의 항복을 받은 미군은 1945년 9월 8일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 인천항에 상륙했다. 한국의 독립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연합군의 승리의 결과물일 뿐 아니라 우리의 항일 항쟁이 이루어낸 결과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카이로 선언 특별조항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고 있었다. 1943년 12월 달 카이로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을 때에 연합국이 독립을 보장했던 것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독립 시기는 강대국들에 의해 여러 차례 논의됐다. 카이로 회담 중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련 수상 스탈린을 만나 한국은 약 40년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45년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한국을 20-30년간 신탁 통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해 7월의 포츠담 회담에선 한국을 적당한 절차에 의해 독립시킨다는 카이로 선언의 원칙만 확인한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독립을 맞이하게 됐다. 자주적으로 이루지 못한 독립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해방은 아이울은 할 것 없이 한국인의 가슴은 환희와 희망으로 넘치고 있었다. 당시 한 어린 소녀는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나는 참으로 놀라운 감격을 목격하게 됐다. 극장 앞길을 메운 군중은 수백 명을 넘었는데 이들은 언제 준비했는지 조선 독립 만세란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행진하고 있었다. 그들의 물결 속에서 나는 태극기를 처음 보았다. 해방 전 몽양 여운형은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해방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1944년 조동호, 이석구, 김진우 등을 규합해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게 된다. 조선 건국동맹은 반일투쟁과 해방 후 국가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체였다. 건국동맹은 전국적이며 나아가 해외까지 연계함으로써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의 현실적 원동력이 됐다. 일왕의 항복선언이 있기 전 8월 15일 오전 7시 50분경 여운형은 일제 엔도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을 만나 건국사업을 위해 담판을 지었다. 그는 일본의 항복 시점부터 모든 치안과 건국 활동은 한국인이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해방과 동시에 본격화됐다. 해방 전에 이미 일본의 패망을 내다보고 건국 동맹을 조직해 지하 활동을 벌여온 여운형은 안재홍과 더불어 1945년 8월 15일 바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건국준비위원회엔 좌우익 세력이 고루 참여하고 있었다. 곧 전국의 지부가 조직돼갔고 한 달 새에 145개의 지부가 생겨났다. 독립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한 초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생된 건국준비위원회는 건국항령에서 그 역할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건국준비위원회의 노력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자치적으로 치안을 확보함으로써 해방 직후 혼란을 막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시켜 나갔다. 이들의 활기찬 활동으로
민중은 해방의 기쁨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건주는 각종 현존시설, 기계, 기구, 자재, 자본 등을 함부로 버리거나 일본인이 가져가는 것을 막고 그것을 인수하여 보존, 관리하는 임무도 수행했다. 또한 일제에 의해 체포 수감된 정치범들의 석방도 요구했다. 독립운동으로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던 이들과 함께 해방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건준이의 첫 번째 활동 목표이기도 했다. 만일에 건준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자주적 주체적으로 치안 문제라든가 행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지 못했더라면은 그러면 한국은 자주 능력이 없는 나라 아니느냐 이런 얘기를 듣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해외에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즉각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동맹이라든가 국내에 여러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운형, 안재홍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건국준비원을 만들어가지고 해방을 주체적으로 맞이했던 것이죠. 그러나 1945년 7월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에 대비하여 미국은 38도선 획정을 미리 계획한다. 이 38도선안은 소련에게 제안됐고 스탈린이 미국의 제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1945년 8월 15일 이후 38도선은 미국의 안대로 최종 확정된다. 1945년 7월 하순에 이미 이 미국은 38선을 그 마음속으로는 획정을 했고, 그리고 1945년 8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그 안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38선을 그어서 미국은 38선을 일방적으로 획정해서 한국을 남북으로 분할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1950년 김일성이 38선을 넘는 결정을 내리게 될 때까지 그것이 이 남북의 국경선으로 고착화되게 됩니다. 북위 38도선, 미군정과 소련군정의 세력 분할 편의를 위해 한반도는 1945년 8월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다. 38도선이 확정된 후 남쪽엔 미군정이, 북쪽엔 소련군정이 들어와 한반도 분할 통치를 시작한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을 미군과 소련군이 분할 점령 이후 그들은 자국의 이익에 입각해 한반도에 대해 치열하게 경쟁적인 정책을 펴나갔다. 미국의 정치 정세의 분석, 정책 입안 과정에서 작성된 미국 외교 기밀문서인 프러스의 1945년판. 거기엔 신탁 통치의 옹호자였던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조선 총독부 중앙회의실에서 미군 장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베 노부유키 조선 총독은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 총독부 건물에 휘날리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광복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대신 성조기가 올라갔다.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다음날 서울에 입성했다. 이로써 남한엔 미군이, 북한엔 소련의 분할 통치가 시작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해방을 맞은 지 3개월이나 지난 1945년 11월 23일에야 드디어 한국에 입성했다.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은 임정요인들을 정부 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서 뒤늦게 귀국하도록 했다. 한국민들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세계 무대로 그런 시기를 당했습니다. 임정요인들은 곧 통일된 조국 건설을 위한 노력을 펼쳐나갔다. 한편 전쟁 후 국제 문제들과 한국의 독립 문제를 토의한 미, 영, 러 3국 외상회의가 1945년 12월 28일 폐막된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한반도 신탁 통치안을 제출했고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논의가 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는 정반대된 내용이었다. 임시정부 수립 제안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관한 오보가 보도되자 한국인들은 급격히 신탁 통치 반대 세력과 찬성 세력으로 나뉘어졌다.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애국,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세력들은 친소 세력이라고 꼬리말이 붙게 되고 좌우 대립의 갈등은 극도로 심화됐다. 아주 격렬한 반탁투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또 친일 행동을 했던 친일 경찰이라든가 친일 법조인이라든가 관공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탁투쟁을 하면서 소위 세탁했다고 할까, 이제 애국자로 둔갑을 했다고까지 비판을 받는 그런 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독립을 맞이하고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첫 번째 노력은 일제의 잔재 청산이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경시였던 김창용이 해방 후 미군정으로부터 서울시장으로 임명되는 등 미군정은 일제 통치기구를 대부분 존속시켰고 총독부 관리들을 그대로 등용했다. 친일파들은 반탁운동을 이용해 재빨리 반공주의 뒤에 몸을 숨기며 입지를 다져갔다. 미소공동위원회는 신탁 통치와 임시정부 수립 등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과 소련군의 대표자 회의로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합의에 의해 설치됐던 기구였다. 그러나 1946년 3월에 열린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협의 대상 결정 문제를 둘러싸고 아무런 결실 없이 1946년 5월 6일 휴회로 들어간 후 유명무실해진다. 이후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좌우 합작 운동을 시도했다. 좌우 합작은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열도록 촉구하는 것이 당면한 긴급 목표였다.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하고 끝났다. 그해 9월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됐다. 유엔은 한반도의 정부 수립을 위해 이른바 가능지역 총선거란 안을 제시했고 그 결과 남쪽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했다. 한라산에 봉화가 오르고 무장대가 경찰서와 서청 등을 습격하면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제주민들의 항쟁이 1948년 4월 3일 시작됐다. 정부는 군대를 투입해 초강경 진압을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민중들의 희생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에 파견하려던 여수의 14연대는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 순천 등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2만 5천 명에서 3만여 명이 희생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큰 인명피해였다. 그러나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돼 갔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남북의 분단을 막아보고자 38선을 넘어 북으로 갔다. 1948년 4월 19일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남북의 56개 단체 대표 6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가 열렸다. 남북 연석회의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연석회의가 끝난 후 김구, 김규식의 요청으로 남북협상회의가 이루어졌다.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김구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분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자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이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이 회의의 결과로 1948년 3월 30일 공동성명서가 발표됐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고 미소 양국 군대는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김구와 김규식은 50 남한 단독 선거에 불참하고 통일 독립 총성 회의를 결성했다. (1948년 5월 10일) 좌익의 반대와 김구 등의 불참 속에서 결국 남쪽에서만의 총선거가 시행됐다. 재헌 국회가 구성됐고 그해 7월 17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헌법이 제정됐으며 국회에서 정 부통령을 선출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다. 비록 분단된 국도의 반쪽 정부였지만 이날이 있기까지 한반도, 만주, 러시아, 미주, 몽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펼쳐진 피와 땀의 독립투쟁이 있었다. 대한인 국민회, 국민군단, 의열단, 조선의용대, 광복군. 그 이름을 다 헤일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단체와 애국지사들이 있었다. 수많은 이름 없는 민중이 있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마침내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다. 반세기 항일 독립운동을 통해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한 한국민은 그 후 빈곤으로부터 번영을,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분단으로부터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왔다. 만국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연단된 한국인들은 세계를 향해 비상하고 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이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지금 그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가 열어가